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수입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오늘 보코노미 시간에는 향후 우리 수출 여건을 점검해보고 우리나라의 가계부라고 할 수 있는 경상수지도 함께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박동윤 과장님, 주욱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박동현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무역팀의 주욱 과장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동향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출 증가세가 크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중국 수출 둔화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미국이나 EU로의 수출도 점차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IT라든지 BIT 부문 모두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점점 하락하면서 8월부터는 그 수출도 감소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수출 증가세가 축소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욱 과장님, 그러면 수입은 어떤가요? 네, 지난해 3월 일평균 수입이 전년 대비 19% 증가한 이후 계속해서 20에서 30%대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지난 9월에는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무역수지 같은 경우에는 악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욱 과장님,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주요 수출국 중 빅3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국, EU의 경기가 동반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글로벌 IT 경기도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지정학적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이 수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주요국 경기가 동반부진할 것으로 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수출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빅3의 성장세가 팬데믹을 제외하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동반부진한 상황입니다. 올해 미국과 EU는 2000년대 이후 가장 가파른 물가 상승을 겪었고 이로 인해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경기가 하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제로 코비드 정책이나 부동산 부실 등 내부 문제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빅3의 경기가 동반부진하면 우리 수출은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국들의 경기가 부진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진한 정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 수출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빅3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향후 1년간 2.5%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높지만 중국 성장 둔화 시기나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주요국의 경기 위축이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친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를 조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과거 유럽 재정위기 당시나 중국의 성장 둔화 시기와 같이 주요국 중에 일부의 경기가 부진한 경우에도 우리 수출은 상당폭 둔화가 됐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수출이 전년 대비 13.9%나 감소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중에서 IT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로벌 IT 경기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IT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해 통관 기준을 보면 반도체를 포함한 IT 부문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최근 비대면, 재택근무와 같은 팬데믹 특수 요인이 약화되고 반도체 수요 비중이 높은 주요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IT 부문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간 IT 부문 수출은 둔화세를 이어왔는데 지난 7월부터는 감소로 전환된 상태거든요. 당분간 IT 부문이 BIT 부문보다 더 부진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국가별로 무역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수출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팬데믹이나 러우 전쟁, 그리고 또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촉발된 지역별 경제 분절화, 그리고 여기에 따른 무역 규제가 심화되면서 우리 수출을 제약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부분들 중에서 지역별 경제 분절화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GVC, 다시 말해서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그 공정 과정이 어느 한 개별국가에서 이루어지지가 않고 세계 교역 구조가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게 된 그런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지역별 경제 분절화는 이런 GVC의 차질을 유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 갈등이 이제 심화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이 요구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국이 무역 규제를 늘리는 것도 이러한 경제 분절화로 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세계 경제 분절화 역시 우리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부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이 빅3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에 대한 수출 여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먼저 미국과 EU는 고물가 상황에서 고강도 긴축이 계속되면서 경기 민감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둔화가 이어질 수 있고요. 중국은 경기 요소 외에도 자체 기술력을 강화하고 내수 중심으로 성장 구조를 전환하는 구조적 여인까지 가세하고 있어서 수출 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의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나요? 중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 구조를 보면 소비재보다 반도체나 화공품과 같은 중간재가 대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경쟁력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자본재 중간재 시장에서 중국의 자립도가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덧붙이자면 중국은 특히 우리 수출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EU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우리 수출 물량하고 이제 각국의 경제 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중국이 0.42 정도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대중국 수출 여건이 악화되게 된다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이에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도 부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혀 돌파구 같은 게 없을까요? 네, 대미국 수출은 중국이나 EU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특히 자동차가 반도체 공급 차질이 완화되면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친환경 수요로 전기차 배터리 수출이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8월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됐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미국 전기차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EU에 대한 수출 여건을 살펴보면 EU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차라든지 LNG 선박과 같은 친환경 관련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U의 수입 수요가 약화되면서 우리 수출이 약간 증가세가 둔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완충해 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출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결국 우리나라 경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상수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4월부터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를 이어왔기 때문에 경상수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먼저 경상수지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경상수지는 국가 간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자본, 노동 등 생산 요소에 대한 거래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무역수지보다 좀 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22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가 적자인데 어떻게 경상수지는 흑자인지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간 중에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했던 것은 서비스 수지라든지 무통관 수지 등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수지와 무통관 수지는 무역 수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역 수지는 한국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의 수출입액만 포함하게 되는데요. 무통관 수지는 한국 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해서 현지 국가라든지 아니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상수지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움직임에 취약한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주요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우리보다 낮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경상수지 흑자 기조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최근 무역 적자가 이어지면서 지난 2021년 GDP 대비 4.9% 흑자를 보였던 경상수지가 올해 상반기에는 2.9%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만약 수출 경기가 계속 악화된다면 흑자폭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향후 경상수지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향후 글로벌 물동량 둔화로 운송 서비스 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또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여행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수출 경쟁력 강화가 바탕이 되어야겠고요. 에너지 소비 효율화는 물론이고 여행, 콘텐츠 등 서비스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외 수출 여건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수출 경쟁력을 높여서 수지를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인 정부의 수출 지원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는 가운데서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 대책 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과 함께 경상수지의 흐름까지 점검해 봤는데요. 오늘 자세한 설명해 주신 박동현 과장님, 주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BOK 이슈 노트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